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대구 혁신도시로 옮겨온 한국가스공사는 이전 기관 중에서 규모가 커서 지역에 공헌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적었고 불미스러운 자본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혁신도시로 옮겨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전 효과는 미미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자치단체가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과 산하견 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한 협력사업은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예산도 4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평가 결과는 C등급이었습니다. 반면 나주로 옮긴 한국전력은 산하견 사업에 1,600억 원을 투입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 기간만 달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또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또 협력업체들이 함께 가야지 그 효과가 또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발휘해서 더욱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산하견 사업은 대구시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구시 책임으로 떠넘겼고 자회사는 모두 지방이나 해외에 있어 유치할 만한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또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경주 강진 당시 가스배관 내진 설계를 초과한 지진을 감지하고도 가스 공급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자칫 고압가스 폭발 위험이 있었지만 가스공사는 주민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직원의 비리 혐의도 도마에 올랐는데 직원 30명 정도가 협력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술과 골프 접대, 회식비 등을 받은 혐의로 석 달째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0명 중에 한 13명 정도는 일단 보직을 뗐어요. 거기 나온 거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어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해온 한국가스공사가 이렇다 할 경제 활성화 효과는 내지 못하면서 갖가지 자본만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 2014년 대구로 이전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정부 승인 인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서울에 별도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곽대훈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즉 산기평은 서울 사무소에 직원 10명을 두도록 승인됐지만 전략기획단 직원 42명이 서울에 근무하면서 매년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본사 건물 매각을 하지 않아서 한 해 금융비용만 6억 7천만 원이 들고 있고 대구 본원 인력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면서 곽대원 의원은 서울에서 운영 중인 전략기획단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구 본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중학교 신축 현장 4층 높이에서 길이 약 30m의 안전보호막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거푸집을 제거하면서 외부 가설비계의 상단 일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바람과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구의 연고팀 가운데 삼성의 가을 야구는 아쉽게 함께하지 못하지만 시민구단 대구FC의 도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놓쳤던 승격에 다시 한번 근접했는데요. 우승과 승격에 도전하는 대구FC가 올 시즌 특히 승격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유 서건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라운드 충주전 대승을 거둔 대구FC. 1위 안산과의 승점 차는 4점. 남은 경기는 5경기인데요. 우승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올 시즌은 2위 팀도 자동 승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이 내년부터 시민구단 창단을 선언하면서 잔류를 결정. 안산이 1위일 경우 2위 팀에게 승격이 주어지는 상황. 물론 대구FC의 목표는 여전히 우승입니다.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1위로 가는 게 우리 팀의 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변화가 된 이런 성격의 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치 않습니다. 최근 8경기 무패 행진에 지난 시즌 끝자락 아쉬움이었던 경기력도 올 시즌은 갈수록 나아지고 있어 기대감이 큰데요. 선수들도 지난해 놓친 우승과 승격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올해는 그런 실수 두 번 다시 안 하도록 매 경기에 이겨서 바로 클래식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안양 원정에 이어 다가오는 주말 홈에서 서울 이랜드까지 잡는다면 1위도 불가능하지 않은 대구FC. 프로야구 삼성이 안겨준 실망을 시민구단 대구FC가 만회시켜줄 수 있을지 대구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이번 주 엠벤에는 공사 현장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소식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부족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달성군 현풍면에 예시가 제일됩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했는데 수개월째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엠벤 회원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안내문도 없고 사람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힘들고 또한 어른들이 다니다 보면 지팡이를 두고 아니면 자기 앉아서 가는 그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울퉁불퉁하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공사 관련 기관이 많아 처리가 신속히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만 열퉁불퉁한 도로 위를 오가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구의 원대 일가 철길 지하도 부근인데요. 이곳에서도 인도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와 관련된 안내문이라든지 임시 보행로 마련 등 시민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쌍안경을 쓴 대형 경찰관이 떴습니다. 엠벤 회원이 올려주신 영상인데요. 대구 수성구 청소년 경찰학교의 건물 외벽에 거인 경찰관이 쌍안경을 이용해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경찰 직업체험, 인성교육장 등을 갖추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쌍안경을 쓴 경찰의 모습처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경찰이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말 설악산의 첫 단풍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쯤에는 우리 지역에도 첫 단풍이 시작돼 이달 말에는 절정에 이른 단풍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엠벤 회원들은 가을 단풍 명소로 가장 많은 분이 우리 지역의 대표 단풍 명소 팔공산을 꼽아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설악산과 오대산에 산행을 떠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올가을은 단풍이 물들기 좋은 적합한 날씨 덕분에 예년보다 더 곱게 물든 단풍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가을에는 꼭 가까운 산이라도 가보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엠벤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제570돌 한글날을 맞이해 오늘 오전 10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한글날 경축식은 한글학회 임원과 회원, 대학 교수,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국악원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훈민정음 서문 봉독과 한글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기에 이어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는 한글날 기념 한글 퀴즈 대회가 열렸고 오후 5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는 한글사랑 서예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비상수송 대책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화물연대 파업과 동시에 도내 대형 자가용 화물 차량 3,650대를 대상으로 유상 운송을 허가해 파업 참여 차량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 운송 거부로 물류 수송에 피해를 주는 화물 운전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행위 수위에 따라서 운전면허와 화물 운송 종사 자격까지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입니다. 파업에 따른 불법 도로 점거와 운송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군안 차량 630여 대와 경찰 등 관련 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레전드이자 전 SK 사령탑이었던 이만수 감독이 라오스 총리가 수여하는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헐크 파운데이션 이사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이만수 전 감독은 야구에 불모진 라오스의 야구를 전파한 공로로 이번 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